저는 여기 온 이유가 한 달에 1억을 팔고 싶어서 왔고요. 배민 맛집 랭킹 1위 하는 게 목표입니다. 좀 더 넓은 가게로 옮겨서 이제 집에도 수익을 좀 많이 가져가야 되겠다라는 생각, 그거밖에 없었어요. 저는 될 거라 생각해요. 모든 주방에는 사장님의 꿈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근데 매출이 안 늘어요. 정말 이런 고민들이 많이 매달 생기는 거예요. 나 자신도 이상하게 좀 변해가고 있고. 한계가 느껴져서. 그리고 배달의 특성상 좀 의지할 때도 없고 물어볼 때도 없는데도 인터넷에서만 보는 이런 좀 정보는 정확한 게 아닌 것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이 좀. 모두가 꿈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 장사. 성공은 그저 멀게만 느껴집니다. 배달의 민족은 궁금했습니다. 너무너무 궁금하지만 괜히 예전처럼 돈만 쓰고 나서 하나도 있으면 잘 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유튜브는 많이 봅니다. 아 그래 맞아. 책도 많이 보고. 아 맞아. 하지만 실행단까지는 가지 못하게 됩니다. 이 소스를 가지고 하나 가지고 100가지 만들 수 있다. 확실히 이미지가 주면 조금 더 먹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지금 가게는 얼마를 팔아야지 이익이 되는 건지 사장님들의 성장을 고도화시켜드려야겠다는 거. 교육이 가게를 바꿀 수 있을지. 월 매출이 한 800만 원 이상 오른 것 같아요. 네, 매출도 3월 대비했을 때는 거의 3배가 늘었다 보니까 6월 달에 마진율 이 정도면 최상이에요. 꼭 7배가 성장이 된 것 같은데?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로. 배민의 힘인가요? 교육의 힘인가요? 그리고 사장님의 성장을 도울 수 있을지. 저희 교육과정에는 500명이 넘는 사장님이 좀 신청을 해주셨는데요. 선정되신 14분의 사장님은 38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선정이 되신 사장님들입니다. 이번 배민가게 밀착 컨설팅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5개월 동안 진행되는 배달 외식업에 특화된 종합 컨설팅 프로그램이고요. 1대1로 밀착으로 진행될 예정이고 가게 현황을 분석하고 정확한 진단 그리고 솔루션도 이제 드리게 될 텐데요. 배달 가게 경쟁력을 높이고 그리고 배달 매출 성장을 하실 수 있도록 짜여진 프로그램입니다. 나갔으면 좋겠는데 경쟁자가 많아질까 봐. 사장님들의 성장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상도동에서 빌리스 피자라는 피자 배달 포장을 하고 있는 이재욱이라고 합니다. 빌리스 피자는 미국식 피자를 만들고 싶어서 만든 가게고요. 고객님들이 프랜차이즈 맛보다는 조금 더 수제 맛을 느끼실 수 있도록 좀 여러 가지 재료들을 직접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는 가게입니다. 피자 일을 하게 된 건 8, 9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저 혼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 혼자 일하면 힘들 때 없어요? 힘들 때요. 좀 혼자 있는 걸 좋아해서 아이라서. 처음에 사장님 뵀을 때 굉장히 조용하셔가지고 장사를 잘 하실 수 있을까 과연? 고집 있으셔서 치즈 크러스트를 제가 안 해요. 저는 이제 그 대신 치즈를 모짜렐라 치즈를 끝까지 뿌려서 기술적인 면보다는 뭔가 맛으로 다시 가게를 찾을 수 있게 그렇게 해보려는 컨셉이어서. 맛있어서 그냥 가만히 있어도 손님이 오겠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요즘에는. 네. 외식업에서 가장 중요한 1순위는 아무래도 맛이 중요한데 예전에는 맛만 있으면 가고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지금은 아닙니다. 기본이에요. 이거는 많은 분들이 다 맛있는 음식들을 만들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부터의 중요한 무기는 뭐냐면 나를 얼마나 잘 알리는지.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인테리어가 가게의 첫인상을 결정하죠. 가게를 인테리어 하듯이 배민앱 속 우리 가게를 정비하는 것, 이것을 앱테리어라고 합니다. 메뉴 사진부터 구성, 가격, 글까지 모든 시각적인 요소가 포함되죠.
첫 번째 교육에서는 바로 이 앱테리어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 대표님 주소로 한번 쳐서 실제로 어떤 경쟁 구도로 장사를 하고 계신지 한번 볼게요. 이 피자라는 거는 사실 프랜차이즈를 이길 수는 없거든요. 주문량이나 금액이나. 지금은 우리 매장을 선택해야 될 이유가 그렇게 많이 보이진 않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리고 또 아쉬웠던 거는 레귤러 사이즈랑 라지 사이즈랑 가격 차이를 이렇게 두셨는데 피자마다 다르잖아요. 이 라지 사이즈를 삭선으로 하셔가지고 할인해주는 느낌을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레귤러 시킬 거를 애매한 사람들은 라지를 시킬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두 개 쌓이면은 객단가에서 엄청난 차이를 보입니다. 이해하셨나요, 혹시? 자, 그리고 피자는 네이밍이 앞에 그냥 어떤 형용사나 의성어 의태어보다는 전문성이 훨씬 더 좋아요. 숙성은 얼마나 하세요? 뭐 한 12시간 정도? 네. 그런 게 오히려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근데 그거를 저도 생각을 했었는데 네. 모든 피자에 이제 그러니까 적용해야 되는 건지? 아니요, 모든 피자 말고 네네네. 대표님 같은 경우는 혼자 운영하시잖아요. 네네. 혼자 운영하시면은 몰아서 파는 거를 결정하셔야 돼요. 시그니처 메뉴가 하나 있으면 사장님은 식재료 관리도 너무 편하고요. 재고 같은 거를 이것만 빵빵하게 채워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옵션이 너무 적어요. 보면은 피망, 양송이, 햄, 양파 다 옵션을 넣는 거예요. 추가. 이건 내 노동력이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어차피 오븐이 일해주는 건데. 지금은 그냥 너무 평범하게. 사장님은 왜 옵션 추가를 안 하셨을까요? 일단 1번은 제가 토핑 추가하시지 않도록 많이 드려야겠다는 게 1번이고 2번은 제가 혼자 운영을 하다 보니까 피자가 뭐 3판, 4판 이렇게 들어오고 뭐 추가, 뭐 빼주세요 막 이렇게 돼버리면 놓칠 것 같은 그런 우려가 굉장히 많아서 안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객단가를 올리기 위한 것들이에요. 네, 객단가. 그래서 사실 손 볼 게 좀 많긴 합니다. 이런 걸 하나하나 다 손 보셔야 돼요, 실제로. 글쓰기 수업에서 많은 피드백을 받은 이재욱 사장님. 지금의 맛을 지키며 앱테리어를 개선한다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요? 자, 이제 부산으로 떠납니다. 이곳에는 메뉴 사진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장님이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분인지 만나볼까요? 저분 잘 주무셨어요? 눈 감았다 뜨니까 아침이네. 저 어제 팅팅 부은 거 아니에요? 진짜 눈 뜨자마자. 최현우 사장님의 하루는 조금 빠르게 시작합니다. 수업을 듣기 위해 부산에서 서울로 한달음에 달려온 최현우 사장님. 몸은 피곤해도 배움에 대한 열정으로 그 누구보다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수업을 마친 후 다시 부산행 기차에 오른 최현우 사장님. 사장님이 향한 곳은 집이 아닌 가게였습니다. 하루가 너무 빨리 가서 뭐 잠깐 하고 나면은 저녁이고 뭐 잠깐 하고 나면 밤이고 이래가지고 도착하니까 밤 11시인 거예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러고 나면 한 2-3일간 약간 정신이 안 끼어있어요. 몽롱해가지고. 다른 사장님들도 다 그러실걸요? 마감까지요. 제 가게니까. 가게도 아니면 저도 직원이었으면은 안 왔을걸요. 너무 힘들다 하고. 최현우 사장님은 직원도 없이 혼자 그것도 매일 안 쉬고 일하세요. 언제 쉬냐고 제가 좀 여쭤봤는데 못 일어날 때 쉬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쉴 때가 아니고 일단은
본점이 좀 잘 되는 거를 보여줘야 일단. 근데 뭐 진짜 우후죽순 생기는 것보다는 그냥 이 브랜드 자체가 오래 그냥 쭉 가는. 최현우 사장님의 꿈은 오래가는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만드는 겁니다. 가게 운영부터 브랜드 성장까지 고민이 많아 보이는 뒷모습이네요. 오늘은 사장님의 고민을 덜어줄 수업이 있는 날입니다. 오늘 메뉴 컨설팅하고 메뉴 촬영하는 날. 저는 좀 깔끔한 거 좋아해서 눕기로 했는데 그 강의 들으니까 눕기가 좀 옛날 방식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오늘 찍어보고 컨셉 보고 추후에 이제 다른 것도 변경할 예정. 트렌드에 맞게 따라가야죠. 메뉴 사진이 중요한 이유는 뭘까요? 배달의 민족 설문조사에 따르면 10명 중 9명의 고객은 평소 눈여겨보지 않았던 가게가 메뉴 이미지를 먹음직스럽게 바꿀 경우 주문할 의향이 생긴다고 답했습니다. 시선을 사로잡는 사진을 만들기 위해 배달의 민족 전문가들이 나섰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이제 제가 사장님 브랜드를 찾아봤더니 그 로고가 일단 귀엽다는 게 저는 좀 인상적이었고, 그러니까 약간 노랑이랑 조금 진한 빨강이 로고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브랜드 키 컬러를 사용한 바닥이고 배경은 우드 배경으로 갈 거여서 이렇게 촬영 진행할 예정입니다.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두 가지가 뭐예요? 근데 일단은 그래도 음식이 중요하니까 음식을 너무 해치지 않는 선에서 연출의 정도를 잡는 게 중요한 것 같고, 햄버거 조금 이따 찍을 때 단면 컷을 찍을 것 같은데 사장님의 강점인 수제 패티나 이런 점들이 많이 돋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그때 살짝 그 육즙이나 이런 수제 패티의 특성을 잘 보여주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눕기를 고집하던 마음이 확 사라지는데 되게 깔끔하고 통일성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괜히 전문가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카메라도 괜히 전문가가 있으신 게 아니니까. 확실히 색감도 정돈되고 더 먹음직스러워 보이는데요. 거기다 브랜드 정체성도 잘 표현돼서 사장님의 프랜차이즈 사업에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켜져 있네. 켜져 있네요. 아, 켜져 있고. 네네네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수원에서 팔도 돼지를 운영하고 있는 권영근 사장입니다. 고기구이와 냉면을 배달 전문점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장님 항상 웃으세요. 항상 웃으시고 에너지가 넘치시는 사장님이신 것 같아요. 근데 맞아요. 수다쟁이가 어울리겠네요. 수다쟁이. 여기다 그대로 찍어서 올리는. 아, 그거 해놓고 요새 결혼을 하셨다 하더라고요. 14분의 사장님 중 가장 긍정적인 권영근 사장님. 늘 최선을 다하는 사장님의 원동력은 무엇일까요? 보물이죠, 보물. 생각만 해도 웃음이 나오고 미안하죠, 되게 미안해요. 많이 못 보니까. 그러니까 애도 이제 처음에 이거 했을 때 제가 쉰다 그러면 아빠 돈 벌러 갈까 쉴까 그러면은 돈 벌러 가 그랬는데 지금은 아빠 하루 쉬어도 돼 그러면은 막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애는 아빠가 돈 벌고 오고 그거보다는 그냥 보물 같은 가족이 사장님의 원동력이었네요. 권영근 사장님은 어떻게 하면 배달 전문점 운영을 더 잘할 수 있을까 고민이라고 하는데요. 가게 운영에서 중요한 것은 고객에게 만족스러운 경험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선 가게 운영 규칙을 세워야 하는데요. 배달 장사의 경우 영업시간과 조리시간 관리, 리뷰 응대가 여기에 포함되죠. 가게 운영을 한다는 건 고객과의 보이지 않는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신뢰의 문제이죠. 예를 들어서 내가 배달 주문을 했는데 30분 안에 도착 알림이 왔어요. 근데 실제로는 50분에 도착한다면 그 고객은 다시 오지 않겠죠.
이렇게 고객과의 신뢰를 지키는 것이 가게 운영의 기본이고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배민 데이터상 매출이 높은 가게들의 데이터를 살펴보면 조리시간 준수율이 95% 이상, 주문 취소율이 2% 이하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초보 사장님을 위한 선배 사장님의 가게 운영 노하우 한번 들어볼까요? 조리 시간과 그럼 주문 접수 시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 제일 먼저 한 게 조리 시간을 줄이기 위해 제 동선을 줄여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분석을 했습니다. 11걸음 이동하여 1번 냉장고 앞에 쓴다. 11걸음을 9걸음으로 줄일 수는 없을까? 냉장고 문을 열고 식자재는 고기 포션 1개, 김치 포션 1개, 양파 포션 1개를 각각 꺼내서 이거를 각각 꺼내는 게 아니라 한 번에 꺼낼 수는 없을까? 7걸음 이동하는 걸 5걸음으로 줄일 수는 없을까? 고민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주방 동선을 효율성을 개선해야겠다. 이렇게 하나하나의 동작을 줄이려고 되게 노력했고요. 절약된 1초에서 10초 동작들이 모아지면요 1분을 만듭니다. 200번 웍을 잡는데 그 1분이 하루면 200분이고요. 한 달이면요 6,000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조리 과정이 5분 이내로 줄어들게 되었어요. 그러면 저희는 절감 효과는 어마어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리 시간 단축하셔서 원가도 절감하시고 영업이익률도 높이시고 고객 만족도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들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권영근 사장님, 오늘 강의에 유독 집중하시는 것 같은데요. 고기가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그 전에 이 냉장고가 여기 그냥 벽에다 다 붙였었어요. 주문이 들어오면은 여기까지 걸어갔다가 다시 제가 이쪽으로 왔다가 무게를 재고 이제 고기를 또 하고 이러니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또 제가 힘도 많이 들고 그래가지고 이거를 그냥 여기다가 놔뒀어요. 그랬더니 움직이는 그 범위가 여기서 그냥 쭉 누르고 고기 꺼내서 하니까 그때가 처음에 했을 때가 27발자국 나왔는데 지금 4발자국으로 줄였으니까요. 그래가지고 지난번에도 매출이 최고 매출 찍었을 때도 덜 힘들었어요. 거기 윤혁진 대표님한테 카톡 보냈죠. 감사했다고. 교육 내용을 바로 적용한 권영근 사장님. 동선이 간소화되면서 조리 시간도 빨라졌습니다. 역시 실천이 있어야 변화가 생기네요. 진짜 좀 어이없는 게 이건 기분 나쁘지도 않고 당황스러웠어요. 되게 그냥 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댓글 안 달았어요. 왜냐면은 그건 완전히 자기 주관적이고 그런 거에까지 대처하고 싶지는 않다는 생각이 더 컸어가지고 양쪽은 거는 그냥 개인적인 감정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대처를 안 했었어요. 장사를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마주하게 되는 순간이 있죠. 이럴 때 베테랑 사장님은 어떻게 대응할까요? 배민에서 찜수 2만 개를 달성한 손영래 사장님 역시 비슷한 경험이 있었다고 합니다. 스시에서도 비린 맛이 나고 물컵에서도 비린 향이 나는데 싼 가격도 아닌데 돈이 너무 아까워요. 재방문 의사 없습니다. 이런 리뷰는 우리가 장사를 하는 데 있어서 세금과도 같은 것이다. 모든 리뷰에 대한 저의 응대하는 마인드는 정중하지만 비굴하지 않게입니다. 정중해야 됩니다. 하지만 저는 무조건적인 사과를 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실수를 했을 때가 아니면 그럼 정말 우리가 잘못하고 있다고 잠재 고객들이 봤을 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정중하게, 드라이하게. 여기서 막 싸우고 그러면 잠재 고객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한테도 저럴 수 있구나. 저 집은 걸러야지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할 말은 합니다. 사람들은 이 스시를 먹고 맛있다고 생각하는 건지? 라고 하셨는데 그분들은 저희의 소중한 고객님들이십니다. 다른 고객님의 평가도 존중해 주시기를 공손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제가 답변을 했습니다. 여기서의 포인트는 우리의 이 리뷰를 다른 잠재 고객님들도 같이 보고 있기 때문에 다른 고객님들까지 뭐라고 하지 마라 라고 촌철살인 멘트를 날렸습니다. 이런 것처럼 한 명을 응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리뷰를 보고 있는 수천 수만의 잠재 고객들한테 우리 가게가 좋은 가게로 보여지는 거, 이것만 중요하다는 관점으로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리뷰란은 고객과의 소통 창구이기도 한 만큼 사장님의 답글이 중요합니다. 가게 운영 초기 사장님이 모든 리뷰에 답글을 달았을 때 재주문율은 6.5배 늘었다고 하는데요.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마음을 담은 답글을 남기는 게 도움이 되겠네요. 광고 같은 경우는 다 돈 주고 이제 결제를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제가 뭐 함부로 막 이렇게 올렸다 냈다 하는 비용적인 부분도 걱정도 되고, 이게 그만큼의 비용을 써서 이게 잘 되는지도 잘 솔직히 확신이 없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좀 제일 어려움이 있었죠. 교육이 중반에 접어들 무렵 최은우 사장님에게 고민이 생겼네요. 사장님들도 혹시 비슷한 고민 하고 계시진 않나요? 한정된 예산으로 최고의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광고의 종류와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네, 지금부터 내가 말씀드리는 거는 배민 광고 상품 뽕인데요. 이 질문을 꼭 드리고 싶어요. 지금 드리는 마케팅 표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계신지를 물어보고 싶습니다. 울트라쿨이 사실은 되게 처음에 나온 상품이고요. 근데 울트라쿨만 유일하게 내가 원하는 지역을 타겟팅할 수 있는 기능이 남아있는 유일한 상품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게 효과를 예전만치 못하다라는 것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효율 관점에서 꼭 보시는 게 필요해요. 오픈리스트 광고를 이용하면 어디에 노출될까요? 킹도리탕 사장님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약간 당황스럽시죠? 네. 오픈리스트 광고의 특징은 저희 광고를 신청하고 나면 저희 기준에 따라서 그리고 고객이 원하는 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노출을 알아서 시켜드리는 게 강점이에요. 그래서 검색이나 필터에 노출될 수 있는 그 체크박스를 체크해서 노출 지면을 늘릴 수 있다. 그리고 우리 가게 클릭도 많이 물어보셔서 질문을 갖고 왔는데요. 원래 이게 2km 반경이었거든요. 저희가 이제 컨설팅 같은 걸 하는 자리에도 사장님이 오셨어요. 그 사장님께서 늘려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우리 가게 클릭은 확실히 효과가 좋더라. 그래서 내가 이거에 돈을 쓸 의지가 있는데 너무 반경이 적어서 그 이외 주문들을 소화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반경이 돼서 실제 2kg와 4kg가 가능하고요. 예민해서 상위 20%, 그러니까 매출이 잘 나오는 사장님들의 패턴들을 봤을 때는 복합 광고 상품 운영 전략을 갖고 있고요. 여기가 상품만 말씀드리지만 여러 가지 기능들을 잘 이용하시는 것만으로도 여기서 내가 쓰는 비용을 뽕 뽑을 수 있다. 라는 것들을 여기 말씀드릴 수 있고요. 광고는 내 돈으로 직접 쓰는 거기 때문에 걱정되는 거는 당연한데요. 근데 여기서 사장님들이 꼭 아셔야 되는 게 한 가지 있는데, 광고를 무조건 많이 하거나 아니면 금액을 높인다고 잘 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다양한 광고를 시도해보고 그리고 계속 소비자 반응을 살피시면서 내 가게에 맞는 광고 전략을 찾으셔야 매출을 극대화시키실 수 있을 겁니다. 광고를 할지 안 할지 이거는 사실 사장님의 선택이세요. 근데 그 전에 어떤 광고들이 있는지 정확하게 아는 것은 필요하지 않으실까 생각합니다. 광고 교육과 컨설팅을 들으며 여러 시도를 해본 최은우 사장님. 과연 가게에 적합한 광고 전략을 찾았을까요? 어제 그 2호점 점주님이랑도 전화를 했었는데 효과가 되게 좋아요. 배민 이거 안 나갔으면 좋겠는데 경쟁자가 많아질까봐. 그 우리 가게 클릭. 저도 가게 배달만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제 배민원에도 있다는 거 알아서 그거 듣자마자 바로 설정했는데 효과가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아니 지금 저희가 그 200원 설정하고 있대요. 근데도 효과가 엄청 좋대요. 왜냐면 300원 했는데 어제 다시 물어보니까 감당이 안 된대요. 너무 많이 나가가지고. 아니 금액이 너무 세가지고 이제 깃발 개수를 좀 더 빼고 거기에 이제 조금 더 투자를 해서 괜찮은 것 같아요. 실제로 우리 가게 클릭을 적용한 가게의 노출수는 65% 증가했고 주문수는 18% 증가했다고 합니다. 광고는 많이 쓰는 것보다 잘 쓰는 게 중요한데요. 다양한 광고 상품이 있는 만큼 내 상황과 예산에 맞는 효율적인 전략이 필요합니다. 오래 장사를 하려면 가장 중요한 거는 돈이거든요.
돈을 많이 벌어도 남는 게 없으면 사실 오래 하실 수 없으세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었을 때 손익관리를 혼자 하실 수 있는 힘을 키워드리기 위한 것이 가장 큰 제 목표였습니다. 네. 가게 운영에서 궁극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래서 얼마가 남았는가입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효율적인 경영을 위해 꼭 필요한 손익관리.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메뉴의 원가를 낮추는 방법의 3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첫 번째는 1g당 단가를 잘 확인을 하셔야 되고 수율과 레시피인데요. 원가를 바로 난 절감하고 싶어 라고 하시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1g당 단가를 기준으로 봤었을 때 제일 높은 거가 있을 거예요. 그거를 하나하나씩 체크해 보세요. 그걸 바꾸면 자연스럽게 원가가 조금씩 낮아지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또 두 번째는 지금 이 방법대로 계산을 하시게 되면 메뉴 하나당 얼마만큼이 사용이 되는지 사용 원가가 하나씩 다 나올 거예요. 그러면 제일 많이 사용되는 비중이 가장 높은 재료가 있겠죠. 그 재료가 사실은 사장님이 진짜 관리하셔야 되는 재료들이에요. 그 재료들을 무작정 다 줄이시면 안 되고 서비스 품질이 낮아지니까 그 재료들을 잘 관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폐기하지 않도록 선입선출 잘 지키시고 과발주하지 마시고 재료 잘 체크하셔서 수율 되게 중요하다고. 그래서 그런 걸로 불필요한 재료들의 그 비용들을 줄일 수 있고 그게 결국에는 마진율을 높일 수 있는 지름길 중에 하나예요. 그 매출을 올리는 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런데 지금 상태에서 지금 말씀드린 것들만 조금씩 체크를 해보시면 그냥 지금 있는 상태에서 마진이 조금씩 올라가실 거예요. 아, 원가와 수율 관리가 핵심이었군요. 손익관리 수업을 듣고 이재욱 사장님도 바로 적용을 해보셨다는데요. 잘 보여요, 사장님. 어떠셨어요? 6월 달에 굉장히 많이 성장하셨어요. 제일 비중이 높은 데에서 좀 절감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1차적으로 말씀을 주셨는데 일단 베이컨을 변경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기존의 베이컨이 그 삼겹 베이컨 사용했었는데 거기에 이제 끝에 지방이 있는 부분이 다 버려지더라고요. 많이 로스가 생기고 그 원가 비중이 좀 많이 높아지기 때문에 좀 다른 스타일의 베이컨으로 변경을 했었거든요. 제가 삼겹이면 맛있겠지 이런 생각으로 좀 고집을 하고 있었는데 컨설팅을 받으면서 수율에 대해서 생각을 다시 해보게 되더라고요. 어머, 그런 또 실천을 좀 해보셨군요. 사장님께서 치즈는 아직까지는 내가 지키고 가야 되겠다라는 중요한 재료로 삼으셨다면 브랜드 기준을 잡고 가시는 거예요. 그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 거에 2순위로 베이컨을 잡으셨다는 거고 베이컨이 크게 그렇게 지금 불만 리뷰가 없다는 거는 넘어간 거예요. 통과된 거예요. 처음에 매장을 운영하면서 뭐 매출에 대한 목표라든지 그런 걸 정해본 적이 없거든요. 막연하게 운영을 해왔는데 그 손익 데이터를 작성하면서부터 좀 매출에 대한 목표가 생기더라고요. 아, 이 정도 매출이 나왔을 때 이 정도의 순이익이 발생할 수 있겠구나라는 거를 제가 직접 눈으로 보니까 어떻게 하면 더 올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게 좀 창피하지만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런 컨설팅 받으면서. 데이터 파악을 통해 구체적인 목표까지 그릴 수 있게 되셨네요. 자, 이렇게 사장님들에게 많은 변화를 가져다준 모든 교육이 마무리됐습니다. 지난 5개월 동안 사장님들은 각자의 가게를 운영하면서도 배달앱 세팅부터 메뉴 개발, 광고, 마케팅, 손익관리 등 여러 교육에 참여하며 변화와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셨는데요. 지칠 때도 힘들 때도 있었지만 처음 목표를 되새기며 모든 과정을 함께한 사장님들. 최종 점검 2주 전 사장님의 가게는 어떻게 변했을지 직접 만나봤습니다. 최현우 사장님 곁에는 직원이 생긴 것 같은데요. 6월 중순이니까 2달 이제 다음 주면 2달 다 되어가는 것 같은데 꾸준히 영업시간 잘 지켜야 되는데 그게 제일 힘들었는데 그게 이제 좀 안정적으로 돌아가니까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다 했어요. 자신감이 아주. 네. 효율적인 가게 운영과 프랜차이즈 성장을 목표했던 최현우 사장님. 이제는 안정적으로 체계가 잡힌 모습입니다. 배민 교육 듣고 사진 다 바꾸고 사진 그 제가 다 바꿨어요. 아, 봤어요. 근데 사진 확실히 맞지? 여자친구가 사진 되게 예쁘다면서 막 그랬다더라고요. 가게에 어울리는 메뉴 사진과 상황에 맞는 광고 전략을 바탕으로 브랜드 확장에도 성공하셨다고 하네요. 맛에 대한 자부심은 있지만 장사의 기술은 부족했던 이재욱 사장님은 어떨까요? 볼 수 있어요. 아, 최근에요? 이것도 이제 이번에 사진 촬영해 주시면서 바꾼 거거든요. 뭐 고객님들 시그니처라는 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인식이 바로 되시나 봐요. 그래서 그때부터 좀 판매량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토핑 추가, 뭐 치즈 토핑부터 뭐 피망 같은 거 사이드를 시켜보시는 건 어떨까 해서 이렇게 세트 메뉴도 한번 구성해봤어요. 잠시만요. 오, 잠시 인터뷰하기도 쉽지 않네요. 앱테리어를 개선하고 손익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며 이제는 맛과 기술을 겸비한 완성형 사장님이 된 것 같습니다. 새로운 시도를 주저하지 않았던 권영근 사장님은 어떻게 지내고 계실까요? 네, 근데 계속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저도 체감을 하는데 월 매출이 한 800만 원 이상 오른 것 같아요. 여유가 조금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 쉬어도 뭐 메꿔지는 데 문제 없다. 마음적인 여유가 좀 생겨가지고 좋더라고요. 내 얼굴 페인트 칠한 느낌? 가족들 이번에 같이 해서 이번에 제주도 갔다 왔어요. 예, 뭐 저도 그렇지만 이제 애들이 워낙 좋아해가지고 나중에 누가 봤을 때 우리 집은 되게 화목한 가정이다라는 거를 보여주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열심히 하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매출이 성장하면서 마음의 여유도 되찾으셨네요. 권영근 사장님은 교육 내용을 빠르게 적용한 만큼 성장의 속도도 빨랐습니다. 그럼 이제 5개월 동안 밀착 컨설팅을 받은 사장님들의 최종 결과를 공개하겠습니다. 컨설팅에 참여한 사장님의 매출액은 평균 198% 상승했고요. 주문수는 평균 218% 상승했습니다. 무려 2배의 성장을 보인 사장님들. 노력의 시간이 헛되지 않았던 것 같네요. 같은 외식업 종사자로서 존경스럽습니다. 장사라는 거 배워서 처음에는 의심을 했어요. 이게 뭐 매출이 올라간다라고 설명을 해주셔서 진짜 해보니까 결국 오르더라고요. 그리고 이 정도면 됐지라고 했던 것들이 이제 아닌 거 알게 되고 계속 바꾸고 하면서 좀 더 성장하게 되고 강의를 듣고 끝이 아니라 1대1로 이렇게 탁 붙어서 이렇게 관리를 해주시는 거잖아요. 그 작게 조금씩 바뀌다 보면 결국 이게 매출로 결과가 좋아지더라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많이 성장했죠. 진짜 많이 성장했죠, 저. 장사도 배워야 된다. 배우면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배우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시행착오는 시간과 돈을 의미하기도 하는데요. 이미 비슷한 고민을 해본 동료 사장님과 실패를 줄이는 방법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외식업 전문가, 그리고 여러 실전서들, 이러한 배움의 요소들을 적절하게 잘 활용하신다면 장사에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배운 것을 내 상황에 맞게 적용하고 실행해야 변화가 시작된다는 것. 올바른 교육과 실천이 뒤따른다면 어떤 사장님에게든 성장의 기회는 열려 있습니다. 배달의 민족은 외식업 사장님의 장사를 응원합니다.